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완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직업환경의학과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좀 아직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과 중에 하나고 1년에 한 3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과의 그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과입니다. 저희 과는 좀 독특합니다. 업무 환경이나 근무의 이제 목적, 의료의 목적이 다른 과들이랑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어떤 곳에서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하루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저희 과는 아픈 사람을 보진 않습니다. 이제 아프기 전에 분을 보는 게 대부분이라서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죠, 환자분이.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하는가? 네,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로자라 그러면 유해한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계시는 공장, 사업장으로 가서 필요하면 검진을 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되게 작은 열악한 공장부터 큰 백화점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하는 장소는 병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안 아픈 사람을 더 안 아프게 하는 것. 그게 저희 과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과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과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근로자의 그 유해인자에 맞춘 건강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한 뭐 80% 이상의 저희 과 전문의들은 특수 검진 기관의 이제 검진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한 뭐 정확한 수치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한 15% 정도는 이제 보건관리 위탁 업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을 찾아가서 근로자를 만나고 의료인으로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 이제 정부기관이나 국립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건강이나 환경과 관련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관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각 정부 부처의 이제 전문가로 의사이지만 이제 그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하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과 전문의만 뭐 한 10여 명 가까이 될 정도로 그 정부 부처로 진출하시는 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재병원인가 이런 병원들에도 그 국립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일부는 이제 저처럼 대학병원에 있거나 또 연구소에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개업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다른 과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희망하시면 저희 과 선생님들이 개업하는 제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 하는 모든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시스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하고 어떻게 처치를 하고 진단명을 뭐로 넣고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저희 과에는 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혼자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쭉 밀고 나가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뵙는 분은 아프기 전 단계 분이다 보니까 입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당직도 없고 그런 과입니다. 개인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과라서 QL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요구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신 게 저희 과에 오시게 되면 이제 다시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은 독성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독성 물질이 뭐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독성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관심 있는 집단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겠죠. 질병이든 뭐 사망이든. 그럼 그거를 올바로 해석하고 이제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과 통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건학에 대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지식 플러스 독성학, 그다음에 역학, 통계학, 보건학까지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하시기에는 수련 과정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나름의 수련 기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조금 쫓아가기 벅찬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당직은 없는데 집엔 잘 못 가고 늦게 가거나 그런 건 있습니다. 바쁜 이 의료 시스템 체계 하에서 자칫 이렇게 놓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다 보니까 라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부르긴 그렇고 이제 그 근로자를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을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료, 처치, 진단, 치료 그 이면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생각나는 건 그분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낚싯대에서 이제 겉에 도색도 하시고 금속 가공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한 5년 만났는데 한 3년째부터 당뇨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좀 생기신 것 같으니까 좀 치료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더니 뭐 그 다음날 바로 진단 받고 이제 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나? 몇 개월 지났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당뇨가. 분명히 치료를 하는데. 해서 이거 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당뇨 치료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게 혹시 뭐 생활 습관이 많이 나빠졌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그분이 이럽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또한 저도 이제 그때 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당뇨약을 맞추기까지 시간도 걸리니까 몇 개월 있다가 또 이제 그분을 뵀는데 이번엔 더 나빠진 거예요. 거의 뭐 약도 엄청 늘어났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당뇨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약을 먹는데도 이런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다. 계속 무식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여쭤봤죠. 그럼 약을 언제 드셨냐? 그랬더니 한 3일 전에도 몸이 안 좋아서 먹었대, 약을. 그럼 또 언제 드셨냐?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도 배가 좀 아파서 약을 드셨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약을 먹는 행위가 몸이 좀 아파야만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지금 약이 집에 많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남았대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약을 또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여기 보면 약을 이렇게 식후에 이렇게 드시라고 돼 있는데 그 혹시 왜 이렇게 약을 건너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가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이제 읽을 수는 있는데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진료를 뭐 안 하고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그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금 이게 경계성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생긴 거죠. 해서 그분에 맞게끔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매일 드세요 이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뭘 하시나요? 그러면 눈을 뜬대요. 눈을 뜨고 뭐 하시나요? 그러면 물을 마신대. 그 다음 뭐 하시나요? 화장실 간대. 그 다음 뭐 하시나요? 아침을 먹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약을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아파도 먹어요? 매일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갔더니 이만했던 약이 줄어들고 이제 기본 약으로 바뀌면서 하루에 한 번 치료하는 걸로 충분해진 걸로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약도 좋고 병원 문턱도 낮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진료실에서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과가 이제 저희 과가 아닌가 싶고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매력은 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어떤 이게 직업병이네요, 아니면 이게 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면 이제 죽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은 지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절차나 플로우를 그대로 따르는 거는 저희 분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때 그 사람에 맞게 또 그 환경에 맞게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절차들을 만들고 또 만들었으니 신이 나니까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정책 연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매일 이제 진료를 하면서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거가 얼마나 부담이 높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가서 건강한 사람 100명을 만나서 그 중에 2명이 좀 이상하고 그 중에 1명은 진짜 이상하다라는 거를 의심하면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 이과에 이제 전문의 집단의 풀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되게 독특하고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직업병 역학조사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병 역학조사라는 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이게 일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 같아 라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것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거기 절차에 맞게끔 해결이 되는데 워낙 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하는 거는 이제 외부의 이제 역학조사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탐정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작업 환경을 찍고 이 사람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를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분석하고 측정해서 노출 수준이 얼마고 이러니 병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등등의 행동을 마치 이제 의사인 탐정처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이거는 어디서 다른 분야 분들은 경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을 만난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 일 없겠지 그러면 99점짜리 좋은 직업환경 의사는 됩니다. 왜냐면 1명만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99점이지만 1명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놓친 거는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이제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그 분기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직업병이나 환경성 질환은. 그래서 제가 게으르거나 조금 노력을 더디게 하면 제가 놓친 부분이 생겼는데 그분만 왜 그 일을 하면서 그 병에 걸렸겠습니까? 이제 주구장창 나오게 될 앞으로의 질병이 생길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판단을 미리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장 전체에 이제 산업보건이나 직업의학의 이제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확대가 되면 이제 그 지역 사회가 또 산업보건이나 직업의학의 이제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 부여한 건 아닌데 저한테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큰 업무에 스트레스로 좀 작용을 합니다. 네, 저희 과는 기본적으로 4년 이제 수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학이나 보건학, 그 다음에 역학, 통계학, 예방의학 등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있고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1년 차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질병이나 건강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각을 바꾸는 데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차에는 통상 임상 각 과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 피부과, 응급의학과처럼 직업성 질환 또는 환경성 질환이 많은 그 분야로 이제 파견을 1년으로 가게 됩니다. 3년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통상 3년 차에는 특수건강진단 실무 실습을 하게 되고 4년 차에는 보험관리, 대행,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망은 우리과 망한다는 얘기는 이제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과가 생길 때부터 있었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확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저희 과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망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왜 안 망하나 봤더니 그 예전의 기준으로 우리과의 배출 수준, 우리과 전문의의 역할을 이렇게 쭉 보면 직업환경의학과 과잉이었는데 사회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일하다가 안 죽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안 아파야 되는 거고 일하면서 행복한 것까지를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또한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여러 가지 물질들, 화학물질, 생활용품들 또는 이제 환경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샴푸 지금 막 뒤에서 막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환경의학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전망은 무스 사람들은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뭐 관심 있는 게 하나 생겼어. 뭐 직업성 뭐 탈모를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책이 없고 교과서가 없고 논문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와서 하시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직업성 탈모의 대가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망이 굉장히 좋죠. 일단 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과가 1년에 30명씩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대부분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굳이 좀 어떤 걸 얘기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도인 것 같고요. 근로자나 이제 취약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만날 때 좀 태도를 좀 가다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의사를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많고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해도 이렇게 좀 이해도가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눈높이를 아파서 병원에 찾아와서 내 진료실을 두드려서 본인이 원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별로 원하진 않고 잘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그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견지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옷에 뭐가 막 많이 묻고 얼굴에 검덩이 좀 많이 묻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환경에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까탈스럽지 않은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거나 본인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시고 싶은 그런 정신이 높으신 분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업환경의학과에 적합한 인재상, 아까 제가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방향대로 대신에 이제 철학에 입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만 정진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안 꾸신 분들은 조금 저희 과도 관심 갖고 꿈꿔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현재 꿈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당부를 한마디 해주시자면 듣거나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이런 거 말고 가까운 병원에 계신 직업환경 선생님을 좀 만나 뵙고 그분이 삶을 사는 하루 또는 반나절을 좀 옆에서 관찰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게 의사가 할 일인가 라는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말 이거는 좀 안 맞다 싶은 거를 롤아웃 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찾아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직업환경 의사 선생님들은 누가 이제 저희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더 듣는 과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을 이제 보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로서의 길을 고민하시거나 곧 전 단계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그냥 인접 분야에서 관심 있어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채널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제가 진로 선택을 고민할 때 이럴 때 좀 이런 채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특히 이제 이런 분야들은 이제 좀 이렇게 정보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채널은 굉장히 반갑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정도 관심 갖고 고민하시고 심지어 직업환경의학과를 클릭해서 보셨다면 진로 선택은 뭘 하시든지 간에 큰 이제 아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뭘 선택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후회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진로 선택에 본인의 적성과 흥미와 관심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고, 사회적 평판이나 어떤 비용,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떤 과를 어떤 분야를 전공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